아니 내가 생각해도 A부터 Z까지 다 올리기는 좀 귀찮을 수 있어. 내가 나이가 준비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예 안 올려버리면 선생님이 진짜 걱정해. 믿으면서도 또 모르는 거잖아, 사람 일을. 그치? 그러니까 뭐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컨트롤 안 하면 또 사람이 이제 해이해지는 것도 또 어쩔 수 없거든요. 인지상정이야, 그게. 인간인 게. 사실 우리 기출에서 유형 확인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번 했죠, 1번. 2번까지 했나? 2번까지 했죠, 그치? 이번에는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하기 방식과 전략 평가를 해볼 건데, 뭐 일상 대화에서도 존재하죠, 이런 거는. 그치? 만약에 협상이다, 그러면 뭐, 라디오 방송이다, 토론이다, 뭐 이런 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면 할수록 독서랑 다르다는 걸 알겠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겠니? 니네 이거 기억나니? 1학년 때 그 양해결, 지뢰경류 이런 거 배웠는데 언어성에 원래 이런 거? 아, 네. 배웠지. 그게 근데 사실은 나는 가르치면서도 되게 이상했었거든? 근데 그래서 요즘 좀 그게 약화됐어요.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 들어가죠. 순서 그대로 관리.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내 부담을 높일 것, 뭐 이런 거 기억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규격화를 시킬 필요도 없는 게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이제 제대로 여기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 애들은 알아, 보통. 상식적.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걸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진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이렇게 안 지키고 싶어도 지키게 돼 있거든, 그런 애들은. 너네는 예의 바른 친구들이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기억나지? 뭐 관련성의 경률 뭐 이런 거 기억나? 거기까지 나왔네요. 아, 그래? 아, 기억 안 나면 안 되었어. 아니, 근데 관련성의 경우는 뭐였어? 대화를 할 때. 관련성의 경우. 관련이 있는 말만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적 정서에 되게 안 맞아.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말만 주제에 맞게끔 말을 하라는 건데, 용돈을 예를 들면 올려달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 말로 정서에도 안 맞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딱히. 아무튼 말하기 방식과 전략 평가에서 그걸 보시면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심리상담가 땡땡땡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 이제 빠르게 패스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 내용이 위에 있는 지문과 밑에 있는 그 말하기 방식이 연결되는 대응시켜서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사실 여기 나오는 말하기 방식이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마치 서술상 특징처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밑에 그 선지부터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안다고 했으니까 상식선에서 해결이 가능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과 전략 평가에서 1번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시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가, 동기를 밝히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가,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가,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던지고 사연 속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는 또 어떤 방법도 설명을 해줬었냐면 이걸 하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지워라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본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따져할 필요도 없어요. 다 보이니까 보통. 보이지 니네도. 그치? 일단 뭐가 나왔어? 사연 소개. 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손재주도 좋은 친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책하면서 우울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걸 독해할 때 지금 보니까 아무런 표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고 핵심을 찾아가면 돼야 돼요. 그게 독해법이야. 그럼 여기서 어디다 밑줄 칠래? 얘가 손재주가 좋은 게 중요하겠어? 뭐야.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책하고 우울한다고 포인트가 아니야? 그 친구의 문제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연을 쓴 이유 거기 밑줄 쳐 있어야지. 이건 선생님들 다 아는데요. 이게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하는 거는 독서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해.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한 사람이 이제 이 심리상담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보자. 스스로를 못났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이거 뭐야? 네.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화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독서라고 한다면 그게 안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화법의 일부야. 화법의 이론이라고. 그래서 얘는 알아둬야 돼요. 어떤 거죠? 중요해요. 사연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고요. 이런 건 적극적 공감에 해당돼요. 써주세요. 적극적 공감이요. 말하기 방식이에요. 어떻게? 밑에 지금 저도 땡땡님처럼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적극적 공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연 내용을 정리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네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면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 말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좋은 화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일상을 살면서도 나중에도 자 그러면서 안타깝다라며 자기도 공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존감의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 남과 비교하는 버릇, 자책하는 태도 사연 속 친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자신을 탓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라는 거 뭐겠지? 무슨 방법 쓰고 있어? 도현이 말해봐. 네? 전문가로서 뭐하고 있지? 분석하고 있죠. 문제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데서도 나올 거라서. 자, 이런 경우에 장점 마음 말해주기, 감정 헤아려주기 등의 방법이 도움될 수 있어요. 라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런 거를 담화 표지라고 하거든. 담화 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구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조를 알 수 있게끔 던져주는 말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이해됐지? 그런 게 담화 표지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사실 듣기는 또 보는 거, 쓰는 거하고는 읽는 거하고 다르게 눈으로 내가 이걸 텍스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담화 표지를 주면 구조화에 되게 용이하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긍정적인 면들을 자주 말하는.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래요. 그리고 또 담화 표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가 실수해서 자책하고 있으면 많이 속상했구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으라며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식으로요. 라면서 뭐예요? 예를 들면서 설명해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청취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땡땡의 노래 또는 우리와 함께를 들으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공감했죠? 맞는 말이야? 자, 사연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까지는 맞죠? 근데 다음 방송 예고했어요? 되게 틀렸어. 그치? 사연을 선정하게 된 동기 없죠? 과거 경력 저는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죠?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어려워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면 지금 유형의 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형을 알아보려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있죠? 주로 상황, 목적, 참여자의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말하기 방식이나 전략을 파악한다. 선지가 이렇게 돼 있어. 말하기 방식이나 전략을 알려주고 효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선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으면 이게 다른 구성에서도 다른 질문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거. 말하기 과정 분석과 말하기 효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내용이 뭐였냐면 자, 이거는 진짜 잘 나와요. 어려워요. 아까 솔직히 3번은 너무 쉬운 문제에 들어간 거고 4번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법에서는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발문 자체에서 준다고.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토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뒤에 배우겠지만 토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따로 배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토론을 읽다라고 보면 토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밀토론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가 무슨 토론인지 아니? 결국 4번 문제는 말하기 과정을 분석하라는 거잖아. 지금 말하기가 어떤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론의 그 포맷, 루트를 알아야 돼. 어떻게 구성되겠어?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 해봤어요? 반대신문식 토론 말하는 거야?
알겠죠? 구성 입장 먼저 써주세요. 어떻게 만드시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돼? 안다면? 안다면? 그렇지. 이거 꼭 기억해. 이건 나와요. 반드시고 싶어. 이건 알아봤는데 토론의 구조에서 또 배우긴 배울 거예요. 뒤에 나오면 또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토론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배우고 해보고 그랬을걸요, 보통? 그죠? 첫 번째 찬성팀이 입론을 하죠. 입론이 뭐예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내가 이것을 찬성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근거 제시. 내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 그 다음에 이거 왜 반대신문식 토론이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대 측에서 신문을 하는 거야. 신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2번에서 2번 차례야. 그걸 우리가 반대신문이라고 해요. 반대신문은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반대측이 하겠죠? 맞아요? 네. 그죠? 반대측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러니까 반대합니다가 아니야. 그치? 이러이러해서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반대 이유 제시가 아니라 누구한테? 너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허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뭐야? 찬성층 근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약점을 찾아서 공략할 차례인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야? 이제 찬성층이, 그지? 찬성층에서 뭐 하는 거지? 반박을 하는 거야. 아니, 저건 이러고, 이건 저러고, 저건 저러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야? 이제는 반대가 말할 차례죠. 저희가 반대 측에서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번에 뭐였지? 저는 이러이러해서 반대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누가 할 차례죠? 찬성 측에서 뭐예요? 반대 공동하는 거죠? 찬성 측에서 이제 배우기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허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 할 차례야? 반박하는 거죠. 구성하겠어요? 네. 우리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뭐예요? 쟁점이 뭐래요?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사회자. 보통 사회자가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토론 입장 얘기할 때 이거 붙일 수 있어요. 나중에 토론하는 거에 대한 성질을 배울 때 아마 하긴 할 텐데 여기서는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안 나왔죠?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죠.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층이 먼저 인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 자체가 뭐예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자, 이제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격을 알고 있으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아는 거죠. 입론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빨리빨리 눈에 넣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빨리빨리 근거를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지. 꼼꼼히 이거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지. 왜? 어떤 게 있어 지금 장점? 지원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편리성이 있다. 면접 기회가 확대된다. 그치? 만약에 오늘 면접이 뭐 1시에 있고 2시에 있고 3시에 있다 이래도 가능한 거야. 집에 앉아가지고 PC방에 앉아가지고 스터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다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한 회사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땡땡 회사는 예를 들고 있네요. 근거로서 전년 대비 약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객관성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찬성에서의 인론은 뭐였어요? 편리함과 경제적인가 객관적인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했고 반대 신문 들어갑니다.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밑줄. 이게 뭐야? 찬성적 근거죠. 그거의 허점을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 근데 이제 뭐 할 차례야? 니네 혹시 이거 외에도 또 공략할 만한 거 찾은 거 있니? 니네가 출제자가 돼서. 예를 들면 경제적인 과에서 해볼까요? 편리성에서는 딱히 그죠? 반박할 게 없죠? 나도 좋을 것 같아. 들떨리잖아, 그치? 두 번째, 경제적인 과에 대해서는 반박할 거 없어요? 없어요? 인공지능은 그냥 누가 줘요? 인공지능 자체가 비싸잖아.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 우리가 지금 토론 수업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찬성이 이제 뭐 할 차례니? 이제 반박할 차례. 네가 했니? 반박 제대로 해볼게요. 보자.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론을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이게 뭐야? 오히려 축적된 정보가 분명히 없는 게 아니야. 인공지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동안 쌓아놓은 축적된 정보도 있어. 그게 왜 없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지.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본다.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잠재력 파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자가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인정해 주신 후 찬성 측 반대 신문해 주세요 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반대,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단점, 기술적 변화. 면접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갑자기 중단될 수 있고. 그렇다면 면접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 관점을 봐야 하는데 현재의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돼서 결국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본다. 그 다음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등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의 허점을 찾아야 됩니다. 얘 어떻게 했어요? 땡땡 회사는 세모 회사는 인공지능 활용한 면접을 해체했지만 통계 자료에서 보다시피 인공지능을 확대한 면접으로 쓰는 것은 확대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공지능 면접에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건 사실 경제적 이유 때문이고 인공지능이 활용한 면접의 한계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토론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또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죠. 결국 내용 파악. 말할 과정을 분석해 봤어요. 때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들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술적 변화로 인해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서 지원자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냐 인력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객관적인가에서 면접관은 주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서 객관적이다.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함으로 객관적이지 않다. 이게 뭐라 그랬어? 직업. 빅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그랬어? 왜곡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빅데이터를 왜 근거하지 않냐 이러고 있어.
듣기 반응의 적절성 평가.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청자 관련 문제. 근데 청자 관련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찾았는지 모르겠어. 청자 관련 특징은 뭐냐면 청자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보기만 보고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지문 내용 안 봐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필요는 당연히 있지만, 포인트는 구조화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빠르게 파악할 건지가 관건이에요. 자, 갑니다. 청자 관련 문제. 자, 보기는 발표를 들으면 청중에 보인 반응인데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까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학법에서 주어지는 그 내용은 3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화제. 화제 지시.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부 항목으로 하위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 정보가 나오고 했어요. 그죠? 구조는 항상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라상이 뭐예요? 화제인 거예요. 발표는 수라상의 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알려주는 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듣는다는 건 읽는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가시화가 안 돼 있고 구조화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두면은 이제 듣는 청자 입장에서 좋죠. 자,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 평가할 때는 볼 수 있다 볼게요. 1번. 그리고 2번. 우선 수라는요. 자,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수라가 뭔지.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자, 뭘 활용하고 있어요? 사진.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이죠? 전략이에요. 얘는 분명히 내용이 듣기 전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있지만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의 삶과 하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내려면 이제 우리가 세계의 삶과 하루 사진을 놓겠지. 우리 그렇잖아. 앞에 했던 것처럼.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 밥과 탕, 반찬들,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팥밥과 탕, 접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먹지? 왕이 고를 수 있게 밥과 탕을 2가지씩 준비한 것 같아요. 소원반 옆에 놓인 하루는 전골 요리를 썼다고 해요. 조선왕조 궁중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어디서 인용하고 있죠? 왕은 이러한 수라를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수라상의 상차림. 그죠? 그 다음에 나올 차례는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이겠지? 식사를 2번만 한 건 아니었대. 2번째 화면을 볼게요. 또 줬어. 이것은 수라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조미는 뭔데, 조미? 초조반상.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로 볼 수 있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질문했죠? 질문하는 이유는 뭐야? 말하기 할 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야? 말을 할 때 질문을 왜 해?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니? 말하다가 까먹어서 질문하는 거니? 그렇지. 뭐야? 청중에게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거죠. 집중하라고. 얘기 집중하라고. 내 말에 집중하라고. 같이 하자고. 얘기지? 좋은 말하기 전략이에요. 얘 5번이죠? 아침, 저녁에 수라상까지 앞에 왕은 하루에 5번의 식사를 한 셈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어떤 상공은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기미상공이죠. 다른 상공은 왕에게 생선을 발라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왕은 상공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했어요. 여기까지가 2번째네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음식은 우리 전통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음식이 민간의 음식뿐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 조선의 궁중음식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대.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제국 시기의 상공들의 구슬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수라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셨으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공부하면 나중에 학교에서 그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좀 참고해. 알겠니? 자, 청중에 보인 반응인데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말해줄 부분들은 반응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공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밑줄 민간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었어 라고 기존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수라상에 생긴 셈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명은 2개만 해서 아쉬웠어. 되게 비판적 느끼죠. 어떤 내용이 누락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청자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품을 기미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나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내 배경 지식, 예, 기존의 배경 지식이죠. 기존의 배경 지식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형태의 반응도 아주 주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제국시기의 상공들의 구성을 토대로 했다면 오늘 들은 수료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대한제국시기면 한참 이후의 시기인데 이걸 가지고 조선시대 전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죠. 뭐 의문 제기를 하죠. 되게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듣고 있어요. 알겠죠? 반복돼요, 이것도. 궁중음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 비롯한 음식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민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 배경음식을 직접 활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이 변화가 있었겠군. 발표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1번 그리고 2번 청자인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맞죠? 청자 3은 발표 내용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론하고 있어. 자,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내용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누구만? 청자 1만. 네, 2와 3은 모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발표, 그 다음에 연사, 토의, 토론, 연장 이렇게 각각 그 글쓰기의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지금 문제가 하나에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여러 개 문제 패턴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일단 발표예요. 발표는 특징이 뭐니? 여기 지금 이렇게 샵으로 해놨는데 발표 왜 하는 거지 주로? 발표의 목적이 뭐지? 연설하고 다르게.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써줄게요. 당연히 얘 발표뿐만 아니라 발표라는 특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거나 어떤 영역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기 전략이에요. 말하기 전략. 이거 무조건 물어봐요. 말하기 방법이야? 뭐 예를 들어볼까? 너 아는 거 예를 들어보고. 나 지금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니네가 생각해봐. 니네가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볼게. 예를 자료를 활용하는 거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지 않니? 발표 내용을 전달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쓰거나 그래프를 쓰거나 뭐 시각자료를 쓰거나 이런 것들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렇지. 호응을 일단 청중에게 질문해봐. 글쓰기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반응을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왜 또 강연자들 중에서 강연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람들이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감.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말하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이런 거. 여러분도 어릴 때 그거 갖고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다 정할 수는 없고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써야 되나? 그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접근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이러한 말하는 전략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랑 당연히 연결된 게 뭐였어? 청중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독서와 다른 건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잖아. 커뮤니케이션. 청중이 앞에 있고 발표자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듣기 태도, 태도나 어떤 전략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뭐 자신의 배경지식을 예를 들면 어떻게 혹시 배경지식을 활용한다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이런 걸 떠올린다든가 맞아요? 등등등등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듣기 태도 전략에서 이제 비판적, 문제점 같은 것도 지적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거 듣고 나서 그냥 자료활용은 좋았지만 3개를 말해놓고 왜 하나만 했을까? 왜 2개만 했을까? 괜찮고 분명히 저렇게 수치를 얘기하는데 출처를 몰라서 믿기가 좀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정보 일치 문제, 다음에 내용 파악 문제. 이게 물어볼 수 있죠. 정보 일치, 내용 파악 문제. 최근엔 진짜 다양한 매체들을 막 활용하거든요. 그게 언어학 매체에서의 매체예요, 사실. 다양한 매체가 등장을 하는 게 기존에 없던 것들이라서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기 방식과 전략, 그 다음에 듣기 전략, 듣기와 반응의 적절성 3가지예요. 그럼 뒤에 거는 또 다르냐? 아니, 얘도 똑같아.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내용 파악, 넘겨보세요. 듣기 전략. 맞지? 그치? 자, 그래서 토의하고, 연설이랑 발표는 묶으셔도 될 정도. 다만 발표 같은 경우는 보면 정보 전달이 메인이라면 연설은 뭐예요? 설득에 가깝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설득하려고 발표하지 않잖아요. 내용 전달이 더 가깝죠? 정보 전달이 더 가깝다면 그런 차이 정도만 있다. 그래서 2개는 출제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방식. 2번이 바로 이렇게 매체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3번이 듣기 전략 및 반응의 적절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지금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19페이지까지 풀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거를 발표 연설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토익 토론 또 묶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연단.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끝나요, 사실. 합법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출문제로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셔도 사실은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치, 너가 앞으로 수능에서도 이걸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엄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하려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네가 엄매라는 것으로 길을 확실히 정했다 그러면은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게 어렵게 맞아. 왜냐면 엄매는 한 번에 안 되거든. 근데 네가 단순히 그 표정 때문에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 엄매가. 섣불리 해보기가. 오늘 만약에 수업 들어보고 싶으면 들어요. 듣는 거는 선생님이 방학 때까지는 허락 해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면은 들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기는 더 재밌대, 민주는.